좋습니다. 이제 제가 읽어드릴 사연은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세요? 오른손은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오, 네. 그걸 알아요? 아 그쵸. 야, 이거를 어떻게 알지? 하여튼 먹는 것만. 광고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속담이 떠오릅니다. 아, 근데 제가 항상 방송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전 라이브 방송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방송하는 사람은요. 오른손이 한 일을 동네방네 다 알게 해라. 요즘 시대가 바뀌었어요. 모르게 하면 안 돼요. 저희가 다 보여야 됩니다. 세상에 그냥 지나가다 담배꽁초 하나 줬더라도 동네방네 사람 다 알아야 돼요. 유시연이 담배꽁초 줬잖아. 이제 아셨죠? 네. 좋은 일 하실 때는 저 좋은 일 했습니다라고 무조건 얘기를 하셔서 재평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띵동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연님 방송을 초반부터 꾸준히 지켜봤던 한 구독자입니다. 저는 19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지금의 신랑과 결혼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덤가 옆 5평짜리 컨테이너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거기서 살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어요. 하지만 고단함에는 잠이 보약이라는데 거의 매일 가위 눌림에 수면 장애까지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생긴 소중한 제 아이 2명 덕분에 버티고 버텨 지금은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고 남편도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저도 작은 가게를 하면서 소소하게 살아가는 엄마가 되었죠. 허나 바뀐 점이 있다면 제 성격이 악바리 같다고 해야 할까요? 억척스럽게 바뀌었다고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저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증거니까요. 평소에 가위에는 곧잘 눌렸지만 직접적으로 귀신을 보진 못했어요. 그렇지만 뭐랄까 귀신을 잘 느끼는 귀신이 있다고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귀신 얘기 듣는 걸 무서워했고 또 귀신을 느끼지 않으려고 일부러 더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가위에 눌리든 말든 이제는 무시하기 일쑤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꼭 신신당부하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 꿈이건 현실이건 이상한 게 보이면 못 보는 척 해야 돼. 아이들이 절 닮아서 귀신을 느낄까봐 틈날 때마다 말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에 몸소 증명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이상한 검은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걸 형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귀신이라고 보기도 뭐한 말 그대로 형체에 가까웠습니다. 검은 연기가 뭉쳐 형체를 유지하는데 조금만 닿아도 이상이 생길 것 같은 불결함이 느껴졌어요. 이 검은 형체는 경비실 부근에서 발견됐는데 2달에 걸쳐 점점 제 집을 향해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3월쯤엔 공용 출입문까지 다가와 있더라고요. 처음엔 기분 탓이겠거니 했지만 공용 출입문 근처까지 왔을 때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했던 말을 지키기 위해 저도 있는 힘껏 보고도 모르는 척 했어요. 그 형체가 보일 때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어떻게든 내색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형체가 2달에 걸쳐 집과 가까워져 좀 불안했지만 무시하다 보니 또 보이지 않아 점점 불안감은 옅어져 갔어요. 꼭 이렇게 방심할 때 위기가 찾아온다고들 하나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기 시작한 6월 혹은 7월이었어요. 볼일을 보고 집에 들어갔는데 또 그 형체가 보였어요.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제 집 아파트 복도에서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위해선 그 형체를 지나쳐야만 했어요. 마냥 복도에 서 있을 수는 없어 그냥 지나쳐 가기로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수록 심장 박동은 더 빨라졌어요. 드디어 형체를 지나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을 비틀어 형체를 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까 말했듯 모르면 몰랐지 보이는데 그 불결한 검은 형체를 스치기도 싫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거친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오면서 숨을 참고 있었나 싶어요. 긴장을 많이 했는지 식은땀이나 등줄기가 축축했어요. 이날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은 형체가 더 자주 보이기 시작한 거죠. 직접적으로 저에게 다가오진 않았지만 마치 저를 감시하듯
일상 곳곳에서 보였어요. 제가 그 형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저를 꼭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 자다가 가위에 눌렸는데 안방에서 저와 제 남편을 바라보기도 했어요. 특히 안방에서 그 검은 형체를 본 날부터 며칠은 진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다 깨서 검은 형체 때문에 발광하니까 남편과 아이들이 걱정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면 가족들에게 해를 끼칠까 싶어 꾹 참고 둘러댔습니다. 아니야, 엄마 요즘 피곤해서 그래. 그렇게 이 검은 형체에 여름 동안 시달리다 보니 여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본격적으로 가을에 접어들 10월 마지막 날 꿈 하나를 꿨습니다. 자다가 눈을 뜨니까 그 검은 형체가 잠든 신랑 앞에 서 있었어요. 그것 자체로도 불길한데 검은 형체는 칼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제게 보란 듯 검은 형체는 신랑에게 칼을 내리꽂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어떻게든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오른손을 뻗어 칼을 막았어요. 칼은 제 오른손에 꽂혀 허공에 멈췄습니다. 그 순간 꿈임에도 불구하고 말로 표현 못할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어요. 제가 오른손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자 검은 형체는 평소에 못 봤던 찢어진 입을 드러냈습니다. 쭉 찢어진 입으로 알 수 없는 말을 내뱉더니 검은 형체는 갑자기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향했어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노린다고 직감한 저는 몸을 던져 그 검은 형체를 막았습니다. 당시에는 무조건 애들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맨몸으로 그 검은 형체를 밀치며 저항했습니다. 그러자 형체는 또 알 수 없는 말을 짓거리며 제 오른손을 재차 찔렀어요. 다시 한번 격렬한 고통이 따라왔지만 일단 내쫓는 게 우선이라 생각해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이 미친놈아, 남편이랑 애들은 절대 못 건드려, 이 하찮은 새끼야. 조금 순화했지만 정말 있는 욕 없는 욕 다 해가면서 검은 형체를 밀어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 방 앞에서 정신없이 몸싸움을 하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분명 현실로 돌아왔는데 오른손이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또 마치 진짜 칼에 찔린 것처럼 엄청난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통증은 가시지 않았고 오른손은 중지부터 점점 구부러져 갔어요. 손을 펴려고 해도 완전히 펴지지 않았습니다. 증상이 계속되어 여러 군데 병원을 전전했지만 원인도 알 수 없고 회복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선 약을 먹으며 손이 굳어가는 속도를 늦추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운영하는 가게가 손을 자주 쓰는 곳이다 보니 손님들에게 손을 노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몇몇 손님들이 손을 왜 그렇게 떠냐 혹은 손이 휘어 징그럽다고 한 번씩 말할 때마다 속이 많이 상하지만 괜찮습니다. 손이 이렇게 되어 슬프냐고요? 처음에는 이유도 모르고 귀신에게 당했다고 생각해 화도 나고 충격도 컸지만 슬프지는 않습니다. 검은 형체가 정말 제 남편과 아이들을 노린 거고 가족들을 위해 제 손 하나 내준 거라면 오히려 싸게 먹혔다고 생각해요. 그날 이후로 검은 형체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 검은 형체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 왜 저를 이렇게 공격한 것인지 궁금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제가 그때 검은 형체를 오른손으로 막지 않았더라면 신랑이나 아이들이 안 좋은 일을 겪었을지 궁금하네요. 시원님과 팬터마치 여러분들이 속 시원하게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귀신이 오른손을 찔러가지고 손이 안 좋아진 게 맞을까요? 진짜? 사실 귀신이 우리가 이제 심령적 에너지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표현 에너지가 정신적, 그러니까 꿈에서 이렇게 칼에 찔렸다고 해서 그렇게 되진 않는데 네. 원한계한테 죽었어 라고 이렇게 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셨잖아요. 네. 그거는 약간 이런 계열입니다. 현실까지 개입이 되는. 그래서 귀신은 정말 조심하긴 해야 돼요. 그럼 그 사연에서는 또 귀신을 피하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정말 자신을 알아본다고 눈치를 챈 건가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영안이, 그러니까 귀신을 본다는 사람이 저기 형 저기 귀신이 있어요 라고 하면은 걔는 안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파수가 맞는 순간부터 그 어디서 봤는지를 알게 돼요. 라디오가 99.9MHz로 맞추면 당연히 99.MHz가 연결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떠다니는 거지만 네. 그런 계열입니다. 그래서 뭐 귀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 그 귀신을 봤다고 하면 네. 무조건 걔도 너 나 봤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냥 딱 맞는 거구나. 네. 깜짝이야. 네, 그래서 무조건 알게 됩니다. 무조건. 그럼 사연처럼 귀신이 길을 막는 게 보여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지나가나요? 아니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예. 우선은 이제 다른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못 본 척하고 다른 생각, 오늘 밥 뭐 먹지 하잖아요.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주파수를 다시 돌리는 건데 마음의 평정을 얻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 거기를 안 지나가는 게 좋아요. 다시 뒤로 빠꾸해가지고 나 저쪽으로 가야지 하면서 걔가 없어질 때까지 안 보일 때까지 이제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나가더라도 최대한 안 보이는 척 하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와, 그거 너무 힘들겠다. 근데. 힘들죠, 당연히. 오히려 더 힘들 것 같아. 네. 귀신 되게 무서워하신다. 진짜 무서워요. 근데 뒤에 있는 건 뭐예요? 네. 머리카락 아닌가요? 달고 온 것 같아요. 머리카락. 네, 봤어요 머리카락. 자, 오늘도 이렇게 공포라디오 사연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녹화는 박소영 치어리더님이 나오셔서 더 화기애애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굉장히 녹화 시간이 길어졌어요. 네, 네. 아니 진짜예요. 두 배입니다, 네. 진짜.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행복지수가 높은 거는 또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네요. 오늘 출연하신 소감은 좀 어떠셨나요? 근데 평소에 되게 공포 무서워하는데 네네. 여기 나와서 얘기하니까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구나 방금 들었잖아요. 네네. 귀신이 이렇게 했을 땐 이렇게 해라. 이게 약간 영상으로 보는 건 아직 무서울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례가 아니면 네. 핸드폰 유튜브 좀 잠깐 봐도 될까요? 네. 거기에서 윤시원 한 번만 쳐주시면 안 돼요? 저 검색했었어요. 구독은 안 눌렀잖아요. 아니요, 저 눌렀어요. 지금 눌러요. 지금 아니, 눌러요. 봐보세요. 여러분들 보여주세요. 아니. 손가락 지금 봐보면 윤시원 치고 이렇게 아니, 누릅니다. 제가 진짜 했어요. 거기 아니에요. 저 보세요. 여기 공포라디오. 네. 아니에요? 저 이거 주 채널 아닌데? 저거 시온이 형 서브 채널인데. 썩썩. 네. 지금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와, 역시 구독돼 있네요. 역시 구독을 해놓으셨네요. 센스 봐. 장난 아니시다. 역시 우리 소영님. 네. 진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좀 칙칙한 질문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카노뱅지는 오늘 녹화 어떠셨나요? 여기 뭐 또 대본에 최대한 방송 나오게 말해볼 테니 잘 말해달라는데 저번에 다 나오고 없던데.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빈정상하네, 뱅진 씨. 진짜.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영님이 나와주셔서 저도 물론이고 마지막으로 이번엔 저희 공포라디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처음 여기 나오게 돼서 실수를 하진 않을까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잘 해주셔서 너무 즐겁게 있다 가는 것 같고 왜 이 방송을 챙겨보는지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윤시원의 공포 라이브 그리고 박수영 치어리더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설날 지나고 나갈 거긴 한데 되게 이쁘게 말씀을 되게 잘 해주신다. 박소영. 진짜. 박소영. 그리고 저희가 실수한 게 있을까봐 되게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저희도 왜냐면 여성 게스트분들하고 이렇게 일하는 게 저희가 흔치는 안 해가지고 맞아요. 혹이라도 저희가 뭐 실수한 게 있다면 약간 장난이었다는 부분 네네네. 그리고 너무 심한 걸 했다면 고소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소 당할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이 친구 보내줄 시간이 됐다고 전 생각을 해요. 자,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여러분들의 무서운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무서운 경험을 하셨거나 알고 계신다면 여기 위에 보이시죠? 이메일 주소가 보이실 거예요. 이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윤시원 팬카페 또는 디스코드에 남길 수도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